검찰이 이렇게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만 김건희 여사를 향하는 진술과 정황, 검찰은 이미 많이 확보한 바 있습니다.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연지환 기자가 다시 짚어드리겠습니다. 권오수 전 회장 등이 주가 조작을 하는데 가장 오래 쓴 계좌가 김건희 여사의 계좌입니다. 김 여사는 2년 만에 13억여 원을 벌었습니다. 권 전 회장 등은 2심까지 유죄를 받았지만 검찰은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. 법원은 방조죄로 또 다른 전주에 유죄를 내리면서 미필적 인식, 그러니까 예견만 했다면 처벌 기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. 김 여사는 정말 예견도 못했을까요? 권 전 회장은 1차 주포와 김 여사를 함께 만난 자리에서 주식 수익의 30에서 40%는 주포 몫이라고 했습니다. 1차 주포는 김 여사가 듣고 가만히 있어 수익을 받을 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. 회사가 잘 되면 올라가는 게 주가인데 회장이 주식 수익을 약정한 건 조작을 빼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. 권 전 회장에게 회사 정보를 들은 김 여사는 아저씨 주식 사야겠다면서 1차 주포에게 10억 원이 든 계좌를 맡겼다고 합니다. 2차 주포가 등장하며 주가 조작은 더 본격화됐습니다. 2차 주포는 시세 조정을 위해 장외로 주식을 싸게 파는 과정에서 김 여사에게 강한 항의를 받았습니다. 어림잡아 김 여사의 돈 1억 원이 날아갔습니다. 그런데 권 전 회장이 나서자 항의는 잦아들었습니다. 주가 조작 계획을 세우고 있던 권 회장은 과연 뭘로 김 여사를 설득했던 걸까요?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김 여사는 권 전 회장을 찾았습니다. 시세 조종의 컨트롤 타워로 불린 이종호 씨와도 일주일에 36번, 한 달에 40번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. 김 여사가 모르는 번호로도 연락했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. 검찰 안에선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건이라면 증거인멸 우려로 짚었을 거란 말도 나옵니다. 이렇게 바쁘게 움직인 세 사람, 권오수, 이종호, 김 여사에 대해서 2차 주포는 같은 배를 탄 BP 패밀리라고 진술했습니다. 이종호 씨 처남이자 김 여사 계좌 관리인인 민모 씨도 끼지 못했다고 합니다. 민 씨는 다른 투자건으로 김 여사와 문자 메시지도 주고받은 인물입니다. 그래서인지 2차 주포는 도피 중에 가장 우려하는 건 김 여사만 빠지고 우리만 달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편지를 썼습니다. 오늘 검찰의 발표는 그 결과만 놓고 보면 김 씨의 예상대로입니다. 김 여사 측이 납득할 만한 해명을 했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.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. 4천만 원 손실을 봤다고 했지만 잃었던 돈만큼 되돌려받은 내역이 있습니다. 2010년 5월 이후 연락을 끊었다는 1차 주포와는 그 다음 달에도 통화했습니다. 더욱이 주식이 오르니 내가 팔아주겠다는 말에 김 여사는 알겠다고 답했다고 합니다. 김 여사가 독자적으로 했다고 한 거래도 법원은 주가 조작 일당이 관여했다고 봤습니다. 검찰은 이런 김 여사의 해명을 듣고 무혐의 처분했습니다. 검찰은 김 여사가 주가 조작을 알았다는 증거가 없다고 말했지만 수사는 검찰의 몫입니다. 검찰이 방조죄로 재판에 넘긴 세 사람을 보겠습니다. 2억 3천만 원, 3억 2,700만 원, 3억 8천만 원어치 거래를 했습니다. 이 중에는 3번이나 검찰에 불려간 사람도 있습니다. 김 여사는 40억여 원이나 되지만 묶여두다 명품백 사건까지 묶어 제3의 장소에서 한 번 조사한 게 전부입니다. 김 여사가 검찰을 소환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. 그러다 보니 방조범들 사이에선 이 정도 금액도 기소하는데 김 여사는 주포도 아닌 회장과 소통한 사람인데 제대로 조사를 안 하는 게 말이 안 된다는 불만이 나옵니다. 공정성과 형평성을 잃었다는 겁니다. 검찰의 기소는 법원으로부터 유무죄를 판단받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. 하지만 검찰은 수사한 지 4년, 현 정부가 들어서고도 2년 반이 지나서야 김 여사를 조사하고 또 석 달 가까이 판단을 못하다가 결국 면죄부를 줬습니다. JTBC 연지환입니다.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.